빠숑의 세상 답사하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탱크 옥션의 이원민 원장님께서 예. 파션의 상 답사기를 심차게 시작해 주셨습니다. 예. 일부 너무 좋았죠. 야, 저도 일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떨어가지고 야. 근데 이제 좀 떠는 것이 조금 없어지네요. 네, 아무튼 제가 정말 들었던 공법가 중에서 최고셨던 것 아이고 같아요. 아니에요. 무슨 왜 말씀이세요? 이연민 하는 줄 알겠더라고요. 예, 진짜 20년 동안 강의를 하셨던 그 힘이 그 선에 느껴져가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공인중개사 공부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네네네. 예, 시험과 무관하게 예. 그러니까 부동산을 A부터 Z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건 거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자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면 그건 말 그대로 투자가 아니고 투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알면서 투자할 땐 투자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이 정말 부동산 공부에 정말 필요한 것들만 집어넣기 때문에 시험 본다고 생각지 마시고 내 지식을 넓힌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강의 들어보시는 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하고 싶어요. 시험과 상관없이. 제가 그 당사자고요. 네. 저는 공인중개사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음, 근데 그냥 공부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공법도 전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법 기억하는 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딱 두 가지가 딱 생기더라고요. 하나는 행위 제한, 예. 하나는 구제 방안. 예. 두 가지만 딱 알고 보니까 예. 어떤 게 행위 제한을 하고 있고 어떤 게 구제 방안이 있는지 그것만 갖고 공부하니까 공법이 그냥 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음. 부동산 투자하면서 투자의 기본은 토지잖아요. 근데 토지의 용도 지역이 뭔지도 모르면서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모르면서 네. 그냥 이렇게 투자를 덜컹덜컹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잘 꺼내 주셨는데 네. 이참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시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거기에 언급된 과목들 공부해 보시는 것은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음. 그럼 일부 들으셨던 분들 맨 마지막에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압축 도시,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가 모이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도시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이제 화두를 던져놓고 끝냈기 때문에 네. 거기서부터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전국적인 단위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 지역 단위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럼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것들이죠. 다 봐야 되는 게 맞죠. 예. 다 봐야 되는 게 맞고. 예. 예, 이제 인구 감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국가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렇죠. 큰 문제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인구가 감소하면서 도시 공동화 현상이 생겨요. 공동화 그러니까 인구가 현상. 감소하다 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을 해요. 네. 대도시로. 대도시. 그러면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는 무슨 시 이름만 있지 사실은 인구가 없어지면서 그 도시 자체가 소멸되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도시 공동화 현상이라 표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신문 같은 거 매스컴 같은 걸 이렇게 읽다 보면은 소멸 위험 도시로 이렇게 지칭되는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 군구 단위로 보면은 특히 맞습니다. 군 지역 같은 경우는 네네. 한 개 동인구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만 국토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것인가. 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언급된 자료들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2040년도에 이대로 아무런 정책을 쓰지 않고 진행했을 때 그 지도의 모습이 있는데 수도권만 인구가 모여 있고 나머지는 인구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 돼 버려요. 그러면은 이거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나온 개념이 이제 압축도시의 개념이에요. 네네. 근데 이 압축도시란 단어는 이 국토종합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언급된 것은 몇 번 안 돼요. 사실은 압축도시 말고 네. 중추 거점 도시란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아, 중추 근데 거점 도시. 예, 근데 네. 제가 이제 표현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음.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냥 압축도시란 표현을 쓰는 것이고 네. 사실 언급된 정확한 표현은 중추 거점 도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압축도시로 표현을 한다는 건데 네. 이 압축도시의 개념은 다른 거 아니고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도시 공동화 현상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하자. 그렇죠. 선택을 하고 거기다 집중을 하자. 그래서 선택된 도시에다가 쉽게 말하면 모든 도시가 다 망가지고 인구가 감소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선택해 가지고 이 도시를 살리게 되면 이 중추 거점 도시를 살리게 되면 지방에서 무조건 대도시로 이전하는 도시 공동화 현상이 안 생기고 네. 거점 도시별로 이렇게
사실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압축 도시의 개념이거든요.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이제 용어는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는데 네. 구체적인 지명을 한번 언급해 주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시의 지명에 대해서는 이미 국토종합계획에 언급이 돼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되나요? 예. 이 압축 도시의 개념이 이제 뭔지는 말씀 올렸었고 네. 이것이 음. 전 국토를 놓고 봤을 때는 중추 거점 도시란 표현으로 나오고 네. 또 하나의 도시를 놓고 봤을 때는 중추 거점 지역이란 표현으로 나와요. 네네. 그럼 중추 거점 도시가 어디고 중추 거점 지역이 어딘지를 알면은 네. 결국 인구가 모이는 곳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추 거점 도시는 뭐라고 언급이 돼 있냐면 네. 수도 없이 국토종합계획에 언급된 것이 첫 번째가 혁신도시예요. 혁신도시. 전국에 지금 10개 혁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물론 혁신도시의 개념이 나온 지는 꽤 오래됐어요. 2006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했었으니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중추 거점 도시로 이제 혁신도시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고 네. 두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이 새만금이에요. 새만금. 그다음 네. 세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이 행복도시. 행복도시. 예,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요. 네. 그래서 지금 중추 거점 도시로 언급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군데. 네. 그러니까 혁신도시, 혁신도시, 10군데. 예. 그다음에 새만금. 새만금. 그다음에 세종 행복도시. 행복도시. 예. 이게 이제 중추 거점 도시로 언급이 돼 있는 것이 굉장히 여러 페이지에서 나와요. 굉장히. 예. 혁신도시란 단어가 지금 몇 번이 나오냐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46번 정도가 나와요. 야, 그걸 또 혁신도시. 세셨습니까? 예, 셌습니다. 실제로 셌었는데 예. 왜냐하면 저도 이제 국토종합계획을 처음에 읽어볼 때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로서 나열되어 있는 게 많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추상적인 단어로 나열된 것들의 음. 행간의 의미를 깨우치고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지를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국토종합계획을 11번을 읽었어요. 아휴. 11번쯤 예. 읽다 보니까 이게 몇 번 나오는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네네. 46번 정도가 나오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한 250페이지 정도가 돼요. 네. 근데 250페이지에서 혁신도시, 새만금, 그다음에 행복도시의 개념이 46번 정도가 언급된다는 것은 결국 5페이지당 한 번꼴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 그러네요. 또한.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중추 거점 도시 얘기했지만 이제 한 도시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뭐 네. 인천이면 인천, 서울이면 서울, 대전이면 대전, 네. 뭐 군산이면 군산, 뭐 이런 식으로 한 도시 내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중추 거점 지역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그래서 한 도시 내에서 중추 거점 지역은 어딘가 이걸 미리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근데 나와요? 오. 이거는 무조건 다 역세권이에요. 역세권. 계속 역세권 위주, 역세권 위주, 역세권 위주, 역세권 위주 네. 다 똑같은 역세권 네. 위주로 복합개발 지향하겠다. 음. 뭐 이런 개념들이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전체적인 국토를 놓고 봤을 때는 중추 거점 도시가 어딘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한 지역을 놓고 봤을 때는 중추 거점 지역이 어딘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국토종합계획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네. 추가적으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혁신도시랑 기업도시랑 같이 개념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예. 기업 도시는 언급이 안 돼 있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마 기업 도시가 성공한 사례가 사실은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 차이가 뭐냐면 네. 이제 뭐 일반인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의 공통점은 둘 다 신도시예요. 신도시죠. 이 신도시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논이나 산을 싹 밀어버리고 하나의 이쁜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고, 산단도 만들고 아파트도 만들어 가지고 인구가 유입되게 만드는 거, 이런 것이 이제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개념인데, 이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혁신도시는 뭐가 내려가는 거냐면 관이 내려가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인구를 인위적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은 총 4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정한 건데 맞는 것 같아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맞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걸 그냥 제가 정할 때 뭐 인구 집중 유발 정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고정인구가 유입되는 거잖아요. 네네. 두 번째는 상업단지가 만들어지면 고정인구가 유입되는 네네. 거예요. 세 번째는 관공서가 이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는 대학교예요. 대학교. 그래서 이 4가지를 그냥 인구 집중 유발 정책이라고 하고 네. 저는 항상 부동산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이런 4가지 중에 몇 가지가 동그라미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요. 네.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수업 진행하면서도 누차 말씀드렸던 예가 뭐가 있냐면 아산이라는 곳인데 아산. 아주 옛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 되겠네요. 10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네. 옛날에 아산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논만 있었어요. 충무공 이순신 동상 하나 하고. 온천이 몇 개 좋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아산하고는 네.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아산에 투자할 때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읽어봤더니
아산에 신도시가 생긴대요. 도시개발계획에 다 나와 있었어요. 어. 또 아산에 산업단지가 생긴대요. 그렇죠. 도시개발계획에 나와 있었어요. 음. 또 아산에 대학교가 이전한대요. 네. 그럼 조금 전에 인구집중 유발 정책이 4가지였었는데 3가지가 동그라미가 됐잖아요. 그러네. 그럼 음. 계획대로만 되면 땅값은 오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신도시 생겼죠. 네. 탕정지구하고 배방지구 생겼잖아요. 뭐 어마어마하죠. 그죠? 예. 두 번째 산단. 네. 탕정에 저 삼성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대학교. 대학교는 큰 효과를 못 보겠네. 경찰대학교가 이전했으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이전하면서 고조인거 유입되면서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버렸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동그라미가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짚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어떻게 풀어내고 있냐면 중추 거점 도시의 개념, 그다음에 중추 거점 지역의 개념, 네.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풀어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말이 좀 제가 3,000%로 빠졌어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이런 신도시를 만들m에 있어서 혁신도시의 개념과 기업도시의 개념 그걸 좀 구별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 만들어주면서 관이 내려가는 거예요. 아까 관공서가 내려가는 것도 고정인구 유입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기업도시는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기업을 유치해야 돼요. 근데 기업 관이 내려가는 것은 국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내려가 하면 내려갈 수 있지만 기업도시의 개념을 만들어 놓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이게 강제성이 부여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놓고 봤을 때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혁신도시인 것이고 기업도시는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혁신도시는 다 이미 다 만들어졌고 단계별로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도시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시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그렇지 못한 곳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기업도시의 개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기업도시 개념은 빠진 것 같고 혁신도시하고 행복도시하고 새만금 여기가 이제 중추 거점 도시로서 이렇게 명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공의 힘으로 이게 인위적으로 인구 이동을 할 수 있는 네, 것들은 지금 나와 들어 있는 거고 그 기업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이 자발적으로 가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쉽지가 그걸 않죠. 뭐 강제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쉽지가 저희가 않죠. 공산주의도 아니고 정치주의도 예, 아니기 때문에 예. 막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겠네요. 네, 아무튼 세종시 그다음에 혁신도시 새만금 일단 엉터주신 것만으로도 좀 충분히 정리가 됐고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궁금한 것들이 혁신도시들을 지정을 했는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그 혁신도시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꽤 오래됐잖아요. 네. 물론 이제 관공서가 내려가기도 했고 인구가 많이 이동하기도 했는데 생각보다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사람들이 안 내려가더라. 네. 라는 것들도 불편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이고 예. 주관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예, 그렇죠. 그게 노무현 좋습니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방 분권을 강조했고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좀 지양했어요. 싫어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싫어했었어요. 음. 예, 근데 거꾸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수도권으로 집중시키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차이가 있고 이쪽에서 먼저 그렇죠. 혁신도시의 개념을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계속 밀고 나가지는 않겠죠. 네네. 이제 그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네네. 주관적인 생각이고 또 두 번째는 음. 객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어. 하나의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신도시가 도시로서 기능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뚝딱뚝딱 하고 도시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도시로서 기능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시 성숙도가 완성이 되는 데는 건물이 다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부터 6년이 또 지나야 돼요. 근데 여태까지는 사실은 건물이 다 준공 떨어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그만큼 또 지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주관적인 이유하고 또 이런 객관적인 내용하고 네. 뭐 생각 같이 해보면 사실은 여태까지 속도를 못 냈던 게 맞는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네. 이제 국토종합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혁신도시를 아예 중추 거점 도시로서 이렇게 명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바라봤던 혁신도시의 개념하고 지금 앞으로 혁신도시의 개념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이고 네. 뉴스 같은 거 신문 같은 걸 읽어봐도 이미 이런 내용들이 반영돼 가지고 기사가 나오는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혁신도시는 지금까지는 조금은 속도가 느릴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는 그 조금 어떻게 보면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속도가 조금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네, 모르겠는데 됩니다. 네. 혁신도시 위주로 지금 땅을 보러 다니고 있어요. 계속 일단은 뭐, 경매 물건 땅. 예, 경매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토지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그 토지 위에 올라올 것들이 좀 더 많아질 것들에 대한 기대도 포함이 되는 것들이겠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 토지 가격이 부동산 가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땅값은 일단 아까 잠깐 언급했던 용도 지역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용도 지역 플러스 접근성이 제고가 돼야 되는 것이고, 접근성 제고가 이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땅 위에다 건축물을 지었을 때 이 건축물을 잘 사용해야 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용해야 그래야만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혁신 도시는 지금 10개 도시에 지정이 돼 있고 네.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시군에 다 광역시급, 광역시도급 있는데 네. 거기서도 조금 이렇게 우열순위가 있을까요? 아 글쎄요. 그거는 지금 현재는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네. 단계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로 찾고 있는 땅은 거의 대부분이 혁신도시의 상업지역 땅이거든요. 상업지역 땅. 네, 상업지역 예. 땅들이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경매가 나오는 것들도 있고 왜냐하면 계속 지지부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못 버티고 경매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 지금 잡는 타이밍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해보고 네. 왜 제가 이런 타이밍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 신도시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상가만 하나 놓고 볼게요. 통상 신도시 내에서 상가 분양할 때는 분양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상가는 분양을 안 받아요. 저는요. 그리고 받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도 안 받을 거예요. 통상 신도시가 만들어 갖고 상가를 분양할 때는 이제 수익률을 맞춰 갖고 이제 분양 광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수익률이라는 것이 검증된 수익률이 아니고 예상하는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분양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딱 이제 금액 맞춰 놓고 분양가를 책정하고 분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 수익률이 나오려면 그 상가가 활성화돼야 돼요. 네.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도시 성숙도가 완성되는데 최소한 6년이 걸려요. 중국 떨어지고 나서도. 네. 그러니까 6년 안에는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수익률이 안 나와요. 그럼 상가를 분양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이 이제 경매가 나와요. 근데 경매가 나올 때쯤 한 3, 4년쯤 지난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 만들어지고 나면 한 3, 4년 지나면 항상 경매가 나와요. 마치 이게 공식처럼 경매가 나와요. 공식처럼. 네, 공식처럼. 근데 이제 그때는 받으면 괜찮은 것이 이미 도시 성숙도가 완성돼 가고 있는 과정이고 또 경매로는 싸게 찍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은 이제 투자하는데 가장 뭐 적합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시점 얘기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건데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도 그런 취지로 접근을 하시면 네. 제가 지금 상업지역 땅들을 찾는 이유가 이제 그런 취지로 네. 지금은 찍어도 될 만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